자,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. 대신 결정하는 남자 코너입니다. 오랜만인데요. 오늘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독립할 거냐, 부모님 집에 살 거냐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대 후반 여자 회사원입니다. 저는 옷, 화장품, 미용 등등 동년배 여자들이 관심 갖는 소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좀 털털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뭐 꾸미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다닌다. 뭐 그렇다고 거지꼴로 다니는 건 아니고요. 사회생활하면서 깔끔한 옷차림 정도는 합니다. 싸니까 산다, 예쁘니까 산다는 식의 소비는 안 한다. 저는 그냥 필요하면 삽니다. 이것저것 물건이 많아져서 제가 관리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극혐하기도 합니다. 약간 미니멀리스트인 거죠. 카드값이든 식사량이든 아무튼 통제할 수 없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내 예산과 이 플랜 안에서 인생이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. 이런 거 MBTI가 있는데 저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반면 저희 엄마는 저와 반대입니다.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어도 일단 저렴하면 삽니다. 이런 분들도 있죠.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좀 성향이 정반대예요. 홈쇼핑 채널 보면은 저한테 어울릴 만한 패션 잡화들을 탐색하는 거를 취미로 삼고 계시고, 제가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안 사니까 제발 좀 꾸미고 다니라고 막 사가지고 뭐 링크도 보내시고 현금 줄 테니까 카드로 막 사라고 닥달을 하신다 이거죠. 근데 그렇게 사면 뭐 돈을 주냐? 안 주는 경우도 꽤 있다. 그래서 사기 싫은데 억지로 사게 되면서 소비 계획이 뒤틀린다 이겁니다.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앞트임 뒤트임 같은 성형 얘기도 하시고 안 했습니다.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한숨을 쉬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몇천 원짜리도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를 반복하시고, 아무튼 저랑 안 맞습니다. 싫다고 수없이 말도 하고 짜증도 내봤지만 안 바뀝니다. 부모님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. 부모님 또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뀐다. 저는 월급이 세후 240입니다. 근데 월 150을 저축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거의 60% 정도 이상을 저축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축을 되게 잘하고 계신 거죠. 그냥 정말 계획적으로 사는 분입니다. 근데 월세나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면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성인이 됐지만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출로 스트레스도 받고 독립을 해야 될지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독립하면 또 주거비 지출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는지가 좋을지가 좀 조언을 구합니다. 이 얘기였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분은 정말 똑부러지고 계획적으로 잘 사는 분인데 어머니와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집에 있기가 괴롭다라는 건데, 의견은 좀 팽팽하죠? 49대 51입니다. 그러면 저의 결론은 뭘까? 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이분한테는 독립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. 자, 왜 그러냐? 이 성인이라는 거,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. 근데 이거에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에 가깝죠. 만 19세 이상의 남녀면 성인이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니 그러면 20대는 성인인데,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꼰대, 저도 이제 꼰대 나이대지만 그때는 뭘 아냐? 뭐 20대가 뭘 아냐? 그냥 뭐 다 애기들이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시는데, 사실 이 성인이라는 기준이 뭔가 완성형의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성인은 그냥 최저 기준인 거죠. 한 20살 넘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다.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에 그 최저 기준입니다. 너는 이미 현자고 인생을 깨달음을 얻었고 실수를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시행착오도 좀 겪고 독립을 하면서 좀 뭐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시기가 또 필요한 겁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은 다 독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댓글들 보면은 뭐 다 독립하는 게 좋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. 왜 그러냐? 이분은 지금 스스로 통제를 잘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가 좀 안 되거나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시거나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나가서 고생도 해보면서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, 이분은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이시기도 하고 알아서 잘하는 분이란 말이죠. 특히 세후 240인데 월 150 이상을 저축해요. 근데 이것도 어머니가 방해를 안 했으면 좀 저축을 더 하셨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잘하고 있는 분이다. 메일이 하나 더 왔는데 추가 메일이 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. 카드 할부가 35가 있는데 이거를 엄마 치료비와 여름에 가전제품 구입비 갑자기 고장나서 샀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할부도 안 하는데 엄마 때문에 할부를 하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기 저축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출퇴근 4시간에 꽂혔어요. 그래서 요 출퇴근 4시간은 말도 안 된다.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일 텐데 그 시간이면 차라리 뭐 독립을 해서
회사 앞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나머지 3시간 동안 뭐 부업을 하든지 해서 이 주거비를 충당하라. 저는 보통은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. 근데 이분은 좀 그게 달라요. 왜 그러냐? 이분이 출퇴근 왕복 시간 4시간을 힘들어하냐? 안 힘들어하는 분이더라고요. 뭐 대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현타 올 때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못 견딜 정도가 아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왕복 시간을 그러면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아주 뭐 피곤하게 보내는 거냐? 보니까 또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요. 좋아하는 아이돌 관련 정보를 보다 보면 또 집에 도착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책상이나 침대에 앉아서 유튜브 영상이나 아이돌 관련 정보를 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서 앉아서 영상을 보나 본인한테는 그냥 취미생활의 시간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게 출퇴근이 보통 너무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껴서 다른 걸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뭐 야근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8시에 퇴근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. 그래서 이 상태라면 마냥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다. 어쨌든 그 주거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으니까. 왜 그러냐면 이분이 세후 240이면 뭐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고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거비가 늘기 시작하면은 이 퍼센트가 너무 높아져요. 그래서 이 유의미하게 뭔가 소득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 이 아마 뭐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저축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은 계획적인 사람인데 저축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. 그냥 출퇴근 4시간 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4시간을 출퇴근하는 거랑 이 4시간을 차라리 독립해서 투잡 뛰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? 아니 이걸로 경제적으로 이걸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? 주거비를 이걸로 메꾸면 되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이지만 피로도는 출퇴근이 훨씬 더 양호한 게 아닌가. 물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4시간 투잡 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죠. 4시간 출퇴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분은 괜찮대요. 그러면 본인이 괜찮으면 출퇴근이 문제가 아닌 거죠. 자, 그러면 사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는 거죠.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간다는 거. 누구 때문에? 어머니 때문에. 거기다가 어머니가 엄마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신용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더 쉽게 안 바뀔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이 집에 살면은 어머니와 이 소비 때문에 이 지출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.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독립을 한번 해보려고 했대요. 그래서 고시원에 한번 지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의지가 센 분이에요.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겠다.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.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나간다면은 주거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전한 곳 최소한 뭐 한 2룸 정도 아니면 1.5룸 정도 되는 거실이 따로 빠지는 곳을 얻고 싶다. 그러면 이게 월세가 최소 6, 70 이상인데 월 240 정도 받는 분한테 월세 6, 70을 내라는 거는 사실 꽤 많은 걸 포기하라는 거죠. 그러면 출퇴근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. 이 잔소리 하시는 건 사실 그 참으면 되거든요. 참으면 되는데 요 예상 못한 추가 지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갑자기 카드를 막 긁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은 필요하겠죠. 그럼 뭐냐?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월 30만 원 정도는 그냥 그 월세 비용이다 생각하고 요거를 별도 통장에 좀 계좌이체를 해놓고 계시는 게 어떨까? 그럼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어머니의 뭐 잔소리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사는 비용으로 쓰면서 그냥 사실상 주거비처럼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 안전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주택 퀄리티를 얻으시려면 월세에다가 관리비까지 하시면 이 금액 이상 거의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다가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 카드를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.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신용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딸의 카드를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내 카드는 내가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통제가 안 되시는 상황이면은 어머니 보고 절제하라고 해봐야 안 되거든요. 그냥 이 카드는 내 명이니까 내 카드를 그냥 없애버리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. 아니면 뭐 현금을 뽑아서 드리든지 어떻게든 어머니를 좀 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이 사연을 보니까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 통제라는 거.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하게 먹으세요 하면은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오늘부터 단칼에 끊는 거죠. 뭐 금연도 뭐 전 담배를 안 피지만 10가치를 피던 분이 천천히 줄이세요 하면 줄여지겠어요? 잘 안 되죠. 그냥 오늘부터 안 피는 거죠. 그냥 금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어머니 보고 뭐 카드를 빌려줄 테니까 조금만 써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렵다.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어머니도 내 카드가 없으면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불편하면 안 하시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나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.
저도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 다니고 막 했지만 사실 어떤 예산이라는 거에는 항상 요 예비비라는 거를 항상 잡습니다. 특히 이제 건설회사도 요런 예비비들을 꼭 잡는 이유가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들이 항상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와 내 정신 상태지만 남들이 나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예비비를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매달 잡아놓고 뭐 큰 문제 없으면 1년 정도 예비비를 360 잡았는데 한 100만 원에 막았다. 그럼 나머지 한 260만 원을 빼가지고 그때서야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저축이나 투자에 옮기시면 되지 않을까.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잡는 식으로 선택하시면은 좀 그 어머니와의 싸움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저는 돈도 아끼고 싶고요. 그 30만 원 안 주고 싶고 어머니한테 잔소리도 듣기 싫다.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. 이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. 살면서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. 돈을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는 대신에 잔소리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도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내 경제 상황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30만 원 정도, 뭐 예비비는 본인이 정하시지만 30만 원에 출퇴근, 내가 크게 힘들지 않은 뭐 출퇴근이라 쓰고 제가 취미생활이라고 해놨죠. 뭐 아이돌 정보 보고 하면 집에 금방 오는데요. 이 정도의 느낌과 독립비용으로 하면 월세 생활비에 뭐 이거저거 아마 한 100만 원 깨지지 않을까? 추가 비용.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좋은 선택일지는 본인이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